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정말 아주 경사스러운 일인데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6번째로 수출 실적 6천억 달러를 기록, 7천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록이죠.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 다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지금 7번째로 세계에서 7번째로 수출액 6천억 달러를 이끈 것이 7번째였는데 이번에는요 7천억 달러를 이제 올라섰어요. 7천억 달러로. 그래서 전 세계에서 6번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나라인데 야, 이 정치판만 괜찮으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예, 굉장히 참 유감스러운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이 실적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느 지표를 갖다 대더라도 대한민국 G10 안에 확실하게 들어있고, 예, 이렇게 지금 수출 실적만 따지면 G6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데 이게 말이죠. 이 좌파 정책으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의 국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점이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자유우파 국민들이 말이죠. 이러한 어려운 국면을 이끌어내는데 제대로 전환시키는데 기여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큰 임무이고, 저도 저의 유튜버 이제 좀 안 하지만은요 유튜버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그런 수준으로 국가가 계속 전진할 수 있는데 기여하는 그런 방송을 만들도록 노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군에서 징계가 있었어요. 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 계엄과 관련해서 이 사령관들 전부 파면했습니다. 여인영 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박정근 특정사령관, 그 다음에 고현석 전 육군 참모차장, 이런 분들 징계가 열렸는데요. 여인형, 이진우, 고현성 전 육군 참모차장까지는 파면했고요. 곽종근이는요 의결은 파면으로 됐습니다만은 최종 장관이 이걸 갖다가 이제 그 해임으로 감경 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참 기가 막히죠. 예, 뻔한 거죠. 뭐 오염된 진술 뭐 많이 했잖아요. 예. 자, 그리고 지금 왜 이재명이가 지금 이해훈이를 갖다가 예산처 장관으로 인선을 했는지 통합 실용이라고 하는데 이거 웃기는 거죠.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인간을 갖다가 앉혀놓고 통합 실용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지금 이해훈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그게 아니고 민주당의 경우에는요 조정식을 갖다가 정무특보로 앉힌 거, 이게 이제 또 인구의 회자가 되고 있어요. 조정식을. 그 이유는 조정식이가 특보는 됐지만은 내가 국회의장 선거 준비는 계속한다 이러면서 내부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부 통정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해훈과 관련해서는요 우리 국민이 연일 부역자 이 공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이수일과 심순의 신파국, 여기에서 이수일을 버리고 부유한 김중배를 선택한 주인공인 심순을 빗대어서 김중배 다이아 반지가 그렇게도 탐나더냐, 이렇게까지 지금 쏘아 붙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추경호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를 처음으로, 대구시장 출마 출마자들 중에서 직접 출마를 선언한 사람은 추경호 의원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요, 이 연간 수출 7천억 달러를 달성한 것은 세계에서 6번째이고 대한민국이 2018년도에 6천억 달러, 이거는 7번째, 7천억 달러는 6번째,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조국입니까? 예,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도표로 한번, 이게 이제 조선일보에 나온 도표가 되겠는데요. 자, 1995년도가 1251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가 4220억 달러. 예, 이것이 2018년도 10년 후에 6,049억 달러로 올라섰어요. 이게 이제 6천억, 넘어간 게 2018년도. 그리고 7년 만에 7천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실적이죠.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 이거죠. 예. 자, 그래서 산업통상부하고 관세청에서 발표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출액 7천억 달러 달성은요, 우리 수출 역사에서 사상 처음이고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6번째라고 합니다. 미국이 2000년도, 독일이 2003년도, 중국이 2005년도, 그리고 일본이 2007년도, 네덜란드가 2018년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예, 그래서 1948년도 정부 수립 이후에 첫 수출에 나선 이래 77년 만에 달성한 성과예요. 그래서 48년도 수출액은 1,900만 달러였는데 3만
6,000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연평균 수출 성장률은 14.6%가 됩니다. 본래요, 올해 미국발 관세 인상이 심각하고 그리고 보유 무역주의가 확산되기 때문에 이런 대외 경제 여건에 불확실성이 크니까 이 통상 환경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이제 전망이 됐어요. 상당히 고전할 것이다. 자, 그런데 금년 6월부터 6개월 연속 월별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뒷심을 발휘했다고 하는데 그 주도 품목, 효자 품목은요, 반도체와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의 경우는요, 인공지능 서버 수요 폭증에 힘입어서 금년 11월 누적 기준이 1,526억 달러, 전년 대비 19.8%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도요, 미국 관세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이브리드 차와 같은 고부가 가치 차종을 앞세워서 올해 최대 실적 경신이 확실시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1월부터 11월까지 자동차 누적 수출액이 무려 660억 달러, 최대 실적은 2023년도 709억 달러인데요. 지금 이제 48억 3천만 달러만 더 올라가면 돼. 그래서 12월 말까지 하면 이거를 누적 최대 실적도 갈아치울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수출 액수, 이제 외피도 이렇게 커졌지만은 외형도 커졌지만은 수출 포트폴리오의 질적 개선도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K푸드하고 K뷰티와 같은 소비재와 전기 기기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중소기업에 주도하는 화장품 수출은 11월 누적 10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1위 실적을 견인했다고 합니다. 화장품 플러스 11.4%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는 내년에도 이런 수출 투자 상승세를 이어가겠다. 그래서 산업부 측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제조 혁신을 통한 근원적 경쟁력 강화 그리고 무역구조 혁신을 통해서 2년 연속 수출 7천억 달러, 외국인 투자 350억 달러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외국인 투자를 갖다가 350억 달러 이렇게 유도하겠다는데 이게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반자본주의 반시장적 이런 악법 때문에 과연 외국인들이 내년에도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갈지 정말 걱정되는 측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왜? 노란봉투법 이런 거는요, 암참 회장이 지속적으로 반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끝까지 이 악법을 밀어붙였잖아요. 민당에서. 이거를 갖다가 뒤늦었지만 다시 뜯어고치는 이러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계속 공론화에 앞장서야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군 사령관들에 대한 지금 징계 조치가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인영, 그 다음에 여인영은 이제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그리고 지금 이제 고현석 육군참모차장, 이런 분들은요, 지금 현재 파면이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곽정근이는 지금 이제 이 징계위에서는 파면을 결정했는데요, 진실규명에 기여했다. 그래서 최종 단계에서 감경 조치, 이거 누가 있겠어요? 안규뱅이가 했죠. 뻔하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특히 이제 고현석 육군 참모차장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바로 계엄버스 때문에 그래요. 계엄버스. 자, 그래서 이거는요, 이 박한수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서 육군참모본부 참모들이 탑승한 이른바 계엄버스가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이후인 작년 12월 4일 새벽 3시께 출발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파면 조치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 곽정근이는 뭐 여기서 김병기 박선하고 연결해가지고요, 이 김병주 생중계 유튜브에 나와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내리라겠다고. 예, 요게 최고 기여죠. 그리고 작년 12월 10일에는 박범계를 만나서 공익신고를 하기로 또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파면될 경우에는요, 공무원들의 경우 파면될 경우에는 군인연금이 됐든 일반 공무원이 됐든 50%가 감액이 돼요. 50%. 절반밖에 못 받아. 야, 그러니 이거 뭘 가지고 생활하냐 이거예요. 평생 군인한 이 가족이 정말 이거 열받는 일이죠. 근데 이제 해임은 이 연금 혜택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일단은 지금 이런 연금이 줄어들지는 않지만은 최종적으로 이제 또 이게 이제 법원에서 말이죠. 최종적으로 이 법원에서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징계는 아직 결정이 나지 않고 진행 중에 있다. 예, 그리고 결정 징계위원회 결정본법으로 논란이 됐던 방첩사 소속의 유모 대령에게는 최종적으로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예, 예, 예. 자,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참,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러워요. 예. 자, 이 정도로 이제 지금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리고요,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이해운과 관련한, 입장을 내놨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당 배신 인사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수정당으로서의 가치를 더 확고히 재정립하고, 당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게 부각되는 국면이다. 네, 당성. 그래서 이제 당성 70% 이건 밀어붙이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성이 부족하거나 당에 대해 해당 행위를 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오히려 중도 확장은 중도 확장대로 하되 이렇게 당을 배신하고 당원들 마음에 상처 주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요, 이재명 정부에서 이해운의 기획예산처 장관 기용은 지금 여권에서 불거진 여러 이슈를 덮기 위해서 무늬만 협치하는 모양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저도 이런 해석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해운이가 보여온 경제에 대한 여러 가치관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과 너무 맞지 않는다. 자, 그리고요, 이해운이의 장관 지출학에 대해서는 개탄을 금할 수 없는데 조금이라도 양지가 되면 자신이 그동안 갖고 있던 가치도 철학도 버리고 동지들까지 버릴 수 있다는 것에 참담한 마음이다. 잠시 볕이 드는 곳이라고 하여 본인이 그동안 가져온 소신과 가치를 버리고 지옥이라도 갈 수 있다는 건지 도저히 공감하기 어렵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은 지금 면전에서 퍼주기 재정을 반대 쓰는데 왜 발탁했느냐? 예, 그 이유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대로 대선 기간에 중도, 보수, 통합,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자, 그래서 말이죠. 통합의 힘도 커지고 실용의 힘도 더 커진다. 이런 취지로 지금 임명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통합과 실용 이런 취지로 이제 이해운 같은 배신자를 임명한 건데 과연 우리 국민이 그거를 받아줄 것이냐? 지금 현재로서는 받아줄 가능성은 전무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가 국민검증도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런 걸로 본다면 국민검증이라는 게 우리 국민의 여론이 아니겠어요? 여론이 나쁘면 이거를 뺄 가능성도 시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해운에 관해서는 말이죠. 이 매서운 국민의 규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다 검증을 했다. 그런데 이번 인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협치와 통합의 가치보다도 더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예, 자, 이것도 판단 잘못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관갑 분위기를 보면은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갖다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하는데 이런 이해운이가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하고 맞출 수 있을까? 이런 우려와 비판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경제부처 관계자들도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이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이 후폭풍 만만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조정식이를 갖다가 정무특보로 임명한 거 6선인데요. 자, 그래서 이거 내년 국회의원 선거는 지금 현재 말이죠. 김태년, 박지원,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이제 특보로 가는 조정식 이런 3명이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박지원이하고 김태년은 이제 물 건너간 거 아니냐, 물 먹은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정식의 정무특보 말고서는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원장을 정책특보에 지명한 거 이것도 말이죠. 오랜 정책 멘토의 제 등용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요. 예, 이게 이제 이한주 설명 필요가 없죠. 예, 이 기본 시리즈 선교한 사람이 이제 이한주 이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가 대표할 때 민주연구원장을 지냈고, 그리고 새정부 인수위원장격인 국정기획위원장으로까지 활동한 실세 중에 실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한주는요, 경제특보에 앉혔다. 그 이유는 기존 경제팀이 환율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제대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호남 지역 정가에서는 김용범의 전남지사 차출에 대비한 인사다. 이런 말도 나오는 겁니다. 예, 김용범 정책실장이 시원찮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요, 추경호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처음이에요. 예,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이 시민들의 조언을 경청하면서 숙고를 거듭한 끝에 결심한 것이고, 평생 쌓아온 경제, 행정, 정치 역량을 고향 대구로 해서 온전히 그다음에 쏟아붓겠다. 그리고 대구는 현재 깊은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야말로 정말 대구 경제를 살려야 한다. 예,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는 현실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 경제 리더십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구에 필요한 것은 경제를 알고 경제 현안을 촌풀출하는 사람 리더십이다. 대구의 잠재력을 흔들어서 신들을 깨워서 실행으로 결과를 만들어낼 경제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추경호 의원이 대대적으로 이제 제1호로 대구시장 점을 노리는 그런 후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국가 정책 경제관을 일하면서 아주 경험을 충분히 쌓았다. 그리고 삼성 국회의원 원내대표를 거치면서 정책을 현실로 구현하는 정치적 역량과 네트워크도 갖췄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로 뭐냐? 문제는 말이죠.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나왔는데, 과연 말이죠. 과연 이제 지금 이제 이진숙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지금 그 출마 여부 이런 것들도 상당한 또 이제 이 변수가 될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런데 이제 추경호의 경우는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자, 이런 점도 또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지금 이제 추경호 의원의 입장 발표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는 말이죠. 예,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게, 대만 해협 위기 사태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대만 해협에서 대대적인 지금 훈련을 전개한다. 이런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대만 해협에서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대만 사태, 이 위기가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 내용 여러분께 말이죠.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만 사태의 우려. 이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지금 대만 사태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굉장히 중국의 이 군사 훈련 아주 상당히 심각하다. 예, 그래서 대규모 대만 포위 훈련을 한 거가 되는 겁니다. 대규모 대만 포위 훈련. 자, 왜 그러냐면 이거는요, 최근에 중국이 대만에다가 무기를 팔았잖아요. 무기를 파니까 지금 중국에서 열받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중국도 이 경제 제재를 단행한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만 해협에서의 이런 이 위기, 이 관련 이 상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항만을 봉쇄하고 왜곡을 차단하는 등 실전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다. 자, 그렇게 얘기했지만 실전 능력 검증이 아니죠. 실제로 대만에 대한 무력 시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상 실탄 사격 훈련도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함은 14척, 군용기 드론이 89대를 포착해서 여러 방향에서 대만에 접근하는 항합동 돌격 자세, 이거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요. 자폭 드론과 전술 네트워크 포함을 한 미국의 무기 판매를 또 비난하고 났어요. 그래서 대만 통통은 중국의 침공할 실력을 중공이 침공할 실력이 부족하다. 이런 지금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고. 네. 자, 그래서 대만 해협 사건,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111억짜리 이제 무기를 갖다가 팔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8개월 만에 다시 대만 포위 작전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군 동부전구가 이제 오늘 SNS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요, 동부전구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로켓군 등 병력을 조직해서 대만 해협과 대만 북부, 서남부, 동남부, 동부에서
정의 사명 2025 훈련을 진행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해 공군의 전투 대비 순찰과 종합 통제력의 자체, 주요 항만 지역의 봉쇄, 그리고 외곽 침입 차단, 외곽 입체 차단 등 중진 중점 훈련 목표를 설정하고 군함과 운용기가 여러 방향에서 대만으로 접근해서 합동 돌격하는 형태로 동부전구 부대의 활동 작전 능력과 실전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대대적인 지금 살벌한 분위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방부는 오늘 오후 3시에 해상에서 중국군과 군함 14척과 해경선 14척이 포착이 됐고, 그리고 서태면에서는 공격함 대비 그래서 말이죠. 전반적으로 지금 동부 전구, 여기에 지금 이제 훈련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부 전구에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 병력을 조직해서 대만 해역과 대만 북부, 서남부, 동남부, 동부에서의 정예 사명 2025 훈련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해공군의 전투 대비 순찰과 종합 통제권 탈취, 주요 항만 지역 봉쇄, 외곽 입체 차단 등이 중점 훈련 목표가 되었고, 군함과 군용기가 여러 방향에서 대만으로 접근해서 합동 돌격하는 형태로 동부 전구 부대의 합동 작전 능력과 실전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주 골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대만 해외에서의 이 위기 사태가 매우 심각한 국면으로 전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참 큰일 났네요. 그래서 이제 중국 이 대만 문제 2027년도에 이제 큰 건이 터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너무 성급하게 자주 이런 무협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점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많이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방 마치겠습니다. 많이 고맙습니다.